안녕하세요. 전청입니다. 첫 번째 소식은요. Secure Act 2.0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작년 말에 법이 통과가 돼서 연초에 제가 한참 얘기를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또 몇 가지 시행령에 있어서 변경되는 부분이 있기도 하고, 사실 근데 그게 여러분들한테 중요하다라기보다는 이 급변하는 기업 연금, 리타이어먼트 플랜 환경에 대해서 대비가 되었는지 한번 다시 짚어보면 좋겠다 싶어서 이 뉴스, 이 기사 선택해 봤습니다. 이게 뭐냐, 401k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면 결국 이게 뭐 사회보장 제도에 있어서 사적 연금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제가 하는 얘기지만 모든 사회가 그렇듯이 이 정부 주도의 사회보장 시스템이라는 것이 항상 안정성이라는 면에 있어서 회의적인 부분이 있고, 이게 모든 사회가 마찬가지죠. 미국, 뭐 한국 할 것 없이 여러 선진국에서 나오는 국민연금 제도에 있어서 펀딩이라던가 어떻게 운용해서 어떻게 기금을 확보해서 은퇴 연령에 있는 사람들에게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정부 차원에서는 이게 정부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각각의 개별 경제 주체들이 이런 것들을 준비하기를 장려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준다, 권장한다라는 거죠. 유도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모든 전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이 IRA라는 거죠. 제도적인 혜택이라는 게 뭐냐, 이게 결국은 강제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각각의 개별 경제 주체들이 그들의 자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니까, 물론 완전히 불가능한 건 아니겠지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재산을 사유한 것에 대해 활용하는 것을 강제할 수는 없으니 결국은 유도하는 건데, 유도한다라는 것이 내가 벌어들이는 소득, 그로부터 나온 자산을 내가 소비하는 데 다 쓰지 않고 은퇴를 위해, 내가 은퇴 이후에 생활비로 살 수 있도록 투자 계좌로 옮겨서, 은퇴 목적의 투자 계좌로 옮겨서 여기서 불려나가는 것을 정부가 제도적으로 장려하고 권장하겠다라는 그런 취지죠. 그게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이고, 또 그 밖에도 뭐 여러 가지 뭐 Roth Individual IRA도 있고, 그 밖에도 뭐 의료비 목적의 HSA라던가 Health Savings Account라던가 이런 등등의 것들이 다 은퇴를 대비해서 준비하도록 권장하는 것이고요. 이건 개인 선에서의 준비이고, 정부는 개인뿐만이 아니라 경제활동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기업들에게도 그들이 종업원들을 위해 은퇴 플랜을 마련해서 그쪽으로 개인의 회사에 자금을 옮기는 행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혜택을 주겠다, 권장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인 거죠. 거기서 대표적인 것이 401k라고 하는 세법 401k 조항에서 근거한 이 기업 리타이어먼트 플랜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이걸 유도하는 데 있어서 세법이 또는 관련 법이 작년에 굉장히 크게 바뀌었다라는 것이고, 이게 바뀐 환경에 우리가 대비를 하고 있느냐라는 게 이 기사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령 사회에 대해서 이제 항상 화두로 다루어지는 건데, 미국도 고령 사회에 진입한 거죠. 그러면 노후 보장을 위해서 이 사적 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하는 건데, 상황이 어떠냐면 지금 노인 빈곤율이요, 2021년까지 통계 자료가 나왔는데 전 연령층에서 유일하게 노인 빈곤율은 증가하고 있답니다.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거죠. 경제활동 연령층은 그나마 나쁘지 않은데 비해 노인 빈곤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와 같은 노인 가구의 소득의 원천이 이 소셜 시큐리티 베너핏, 공적 연금이 절반 이상이다 보니 이거를 바꿀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2019년도에 나왔던 것이 Secure Act였었고요. 그리고 이걸 2022년에 한 차례 더 개정한 것이 Secure 2.0, Secure 2.0 Act라고 부르는 그런 법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Secure 2.0 Act라고 하는 것이 기업의 입장에서 봐도 퇴직연금이라고 하는 것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업의 강제 조항을 늘린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연금 저축액을 확대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상의 뒷받침을 만드는 건데, 그 중에 뭐 직장인 퇴직연금의 가입을 자동적으로 의무화한다거나 아니면 납입액을 자동으로 증액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조항들을 신설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뒤이어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개인선에서도 이게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지만 나중에 은퇴 연령에 꺼내 쓰는 것 또한 부담인 경우가 있는데, 그들을 위해 반드시 꺼내 써야 하는 그 연령을 뒤로 미룰 수 있게 해준다는 등의 여러 가지 혜택을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미국의 직장인들이, 특히 이제 저소득층 또는 파트타임 근로자들이 은퇴 저축에 참여하는 것을 장려하고 증가시키기 위한 그런 법률로서 Secure Act, Secure 2.0이 나왔다라는 그런
배경입니다. 그래서 고령화 시대에 진입한 것들, 이런 내용들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그 내용이 뭐냐라는 걸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먼저 우리가 알아둬야 할 것이 개인선에서 대비해야 될 내용을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그게 뭐냐면 RMD의 나이가 연장이 된다. Required Minimum Distribution의 나이가 연장된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내가 은퇴 연령이 아니었을 때 은퇴 계좌에 많이 불입해서 투자를 하는 건 좋은데 이들이 다소 주저하는 이유는 또 내가 나중에 은퇴 이후에 찾았을 때 다른 재산이 충분해서 이걸 찾아 쓰고 싶지 않은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랬는데 반드시 70세가 되면 Required Minimum Distribution이라고 해서 반드시 꺼내 써야 하는 의무 조항이 있었는데 이 나이를 더 연장해 줌으로써 원하는 사람들은 이 퇴직연금 제도 하에서의 텍스 베네핏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도록 혜택을 준다라는 그런 변화를 만든 것이고요. 그리고 RMD 페널티가 감소했다는 거, 이거 역시도 만약 내가 RMD에 따라 이걸 디스트리뷰트를 해야 되는데 RMD라는 건 그나저나 반드시 내가 찾아 써야 하는 그런 상황을 말해요. 근데 그거를 찾아 쓰지 않을 경우에 또 찾아 쓰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 페널티가 있는데 이 페널티 금액을 낮춰줬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요, 또 특정 연령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요, 그 불입금, 컨트리뷰션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혜택도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사회 초년생들이 학자금 상환의 부담이 있잖아요. 그러면 원래 이 401k, 401k라고 하는 그 제도의 특성은 종업원들이 이와 같은 은퇴계좌, 회사 주도의 회사가 만든 그 은퇴계좌에 불입을 하면 회사가 일정 부분, 일정 금액만큼을 매칭해 준단 말이죠. 예컨대 내가 5만 불의 연봉이 있는데 이 중에 뭐 5만 불을 내가 불입한다 그러면 뭐 3% 매칭이라고 했을 때에는 5만 불의 3%니까 1,500불까지는 내가 불입하는 금액 1,500불에 대해서 회사도 매칭해서 넣어준다라는 건데 이게 굉장히 좋은 거죠. 직장인들은 반드시 이 제도를 활용해야 되는 건데 이제 사회 초년생들 같은 경우는 이걸 학자금 상환하는데 부담이 크다 보니까 401k에 넣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고 그렇다 보니 회사의 매칭 베너핏도 누리지 못하는 그런 단점이 있었는데 법이 바뀐 것이 학자금 상환을 위해서 쓰는 지출하는 금액을 마치 401k에 불입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간주해 준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 회사가 매칭하는 것 또한 규정으로 확보해 준다는 이런 내용이 생겼다는 거죠. 그리고 10% early distribution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 은퇴 계좌에 넣은 돈을 꺼내야 되는데 꺼내는 데 있어서 피치 못할 사정이 아닐 경우에는 이에 대한 페널티, 왜냐하면 은퇴 목적으로 내가 불입하라고 한 건데 그래서 세제상의 혜택을 준 건데 미리 꺼냈으면 그에 대한 페널티를 부과한다라는 거죠. 59.5세, 60세 이전에 이유 없이 정당한 사유 없이 꺼냈으면 이에 대해 페널티가 10%가 붙는 건데 이에 대한 예외 조항을 더 늘려줬다라는 거죠. 그러니 부담을 덜하게 해줬다라는 그런 얘기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529 플랜에 있는 돈을 라드로 롤오버할 수 있다는 것은 529 플랜이 이거죠. 우리가 교육 목적으로, 그렇죠? 자녀들의 교육 목적으로 내가 별도의 계좌를 만들어서 그쪽에 불입하고 그리고 여기서 투자를 해서 불어난 금액을 자녀의 교육 목적으로 쓸 경우에는 여기서 불어난 금액에 대해서 과세를 부담하지 않게 해준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문제는 자녀들이 대학을 안 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자녀의 교육비 목적의 금액이 얼마인지를 예상하기 어려운 그런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529 플랜도 굉장히 좋은 어떤 각 개별 경제 주체들이 교육비라고 하는 그 부담을 미리미리 준비하게 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었다라는 건데 이제 529 플랜에 남아있는 금액을 라트로 롤오버 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이 529 금액에 있는 금액을 다 안 썼을 때 529 금액이 요구하는 조건에 맞는 지출을 하지 않았을 때 어떡하지라는 그런 걱정을 또한 덜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구체적인 내용이 있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검토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러한 환경에서 적극적으로 이 401k라든가 기업 은퇴 퇴직연금 제도를 활용해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항상 이 텍스 플래닝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 정부가 제공하는 혜택을 10분 활용하는 것에서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바로 그 얘기인 거죠. 내가 소득을 늘리는 데 있어서 과세 소득으로 늘어난다고 하면 최대한 세율을 낮추고 최대한 비과세 소득으로 컨버트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그 첫 단추로서 내가
누릴 수 있는 IRA라던가 회사가 제공하는 이런 혜택을 적극 활용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그 다음에 기업에 미치는 변화에 대한 것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이거는 결국 정부 입장에서 아까 배경이 그랬잖아요. 사회보장 제도에 있어서 사적 연금을 더 강화하고 더 유도하겠다라는 취지이다 보니 당근과 채찍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또한 기업들 여러 주에 따라서는 이게 강제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 기업의 리타이먼트 플랜이라는 것을 반드시 강제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컨대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게 있어야 되는 거고요. 내년 말부터인가요? 1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도 이걸 반드시 강제하는 게 입법화가 되었는데 결국 기업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이걸 받아들이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종업원이 자동적으로 등록되어야 한다. 이제 앞으로는 반드시 종업원이 취업을 하면 회사가 그 종업원이 이와 같은 회사의 리타이먼트 플랜에 자동으로 인롤되도록 해야 된다는 의무가 생기고요. 그리고 이게 뭐 채찍이라면 당근의 경우는요. 스몰 비즈니스에 대한 텍스 크레딧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오늘 제가 그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릴 수는 없겠으나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기업 은퇴 연금 플랜을 회사 차원에서 채택하는 것을 권장하기 위해 여기 채택하는 데 발생하는 여러 비용, 어드민 코스트가 있단 말이죠. 설립비도 있을 것이고요. 이에 대해 회사가 부담하는 비용을 텍스 크레딧의 형태로 정부가 혜택을 주는 거니까 반드시 활용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이 금액도 꽤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 이 영상을 보시는 기업 오너들 아마도 한국어를 이해하는 당연히 한국계 기업일 테니 한국어를 주 언어로 사용하는 직원들이 있을 겁니다. 이와 같이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직원들이 일정 수준 이상이었을 때 언어, in-language support라고 하는데요. 이와 같은 언어 서포트의 제공 의무도 주어진다. 이게 에리사라 그래서요. 이와 같은 기업 리타이먼트 플랜의 근거 법이 되는 규정인데요. 여기서 규정하는 것은 뭐 100명 이상이냐 또는 100명 미만이냐에 따라서요. 각각에 해당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구비되지 않으면 페널티, 부담의 의무가 있으니 잘 대비해야겠다라는 그런 얘기 말씀드립니다. 이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기업 은퇴연금 Secure Act 2.0에 대한 추가의 내용이었습니다.